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베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10월 8일 K리그 국내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울산현대 대 인천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라는 파이널 라운드를 앞두고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다. 일단 상대 외국인 선수들의 폼이 매우 좋고 지난 맞대결에서도 본인들의 홈에서 2대1로 패한 전적도 있는 상태다. 특히 박용우의 이적 공백을 메우던 김민혁도 이번 경기에서는 카드 징계로 인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울산이 실리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수비 걱정은 해야 한다. 이어서 인천은 외국인 선수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아츬에서의 화력은 놀라운 수준이다. 물론 리그에서는 그보다는 득점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인 외국인 선수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최근 세트피스에서 실수가 좀 나온다는 점은 아쉬울 수 있고 울산이 일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실리적인 전술을 가동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인천의 화력을 무시할 수준은 아닐 것이다. 울산의 3선 라인부터 시작되는 수비 불안이 꽤 심각한 수준이다. 인천의 화력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울산이 실리적인 운영으로 역습에 강한 인천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양 팀의 분위기가 서로 상반되는 것도 사실이다.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언더 또는 인천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대구FC 대 수원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구는 그동안 수원FC를 상대로는 상성에서 우위를 잡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는데 선수비 후 역습으로 나서면서 상대의 수비적인 약점을 잘 후벼파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감독은 언젠가는 광주나 포항 같은 축구를 하고 싶다고 발언하기도 했지만 일단 수원FC를 상대로는 맞불 작전이 별로 도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어서 수원FC는 점유율을 빼앗기고 수세적인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실점을 억제하는 경기가 나오기는 한다. 다만 김도균 감독의 특성은 공격에 치중되어 있어 올 시즌에도 최다 실점팀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편이다. 다행히 엄청 공격적인 자세로 대구를 상대로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나 문제는 수비가 대구의 역습을 저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점이다. 일단 수비와 역습으로 나아가는 양상에서 대구가 수원FC에게 강한 모습인 것은 사실이다. 수원이 득점에 성공하더라도 수비의 빈약함이 대구의 공격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이번 경기 반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VIP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FC서울 대 전북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은 전북이 아츬을 치르며 체력 소모를 했고 부상자들도 너무 많은 상황이라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서울도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서울이 승부처에서 미끄러진 역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경기도 이기면 파이널 A를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수원FC와 비기며 이 경기까지 넘어오고 말았다. 이어서 전북은 스쿼드와 경기력이 모두 박살난 상황이다. 공격은 외국인 공격수들의 폼이 여전히 최악이고 수비는 김정훈과 박진섭이 동시에 이탈하자마자 두 경기에서 6실점을 기록하는 등 팀의 근간 자체가 무너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도 스쿼드가 박살난 상황에서 실리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서울은 전북에게 유독 약한 데다가 승부처에서도 좀 미끄러지는 빈도가 상당한 유형을 보여주기도 한다. 두 팀의 공격력을 크게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태기에 저득점 경기가 예상된다. 언더 또는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수원 삼성 대 포항 스틸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원 삼성은 감독이 바뀌었다고 해서 경기력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말았다. 특히 핵심 선수 역할을 해줘야 하는 이기재와 김보경이 상당히 부진했고 설상가상으로 이기재는 카드 징계로 인해서 이 경기에 출전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어서 포항은 아츬의 피로도는 있지만 유리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 상대의 퇴장자가 나왔다고는 해도 매우 리드미컬한 중원에서의 공격력이 매우 인상적이었던 모습인데 완델손의 시즌 아웃 판정에도 불구하고 포항이 공격적인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 일단 수원 삼성의 경기력은 감독을 바꾼다고 해서 금방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포항이 여전히 중앙을 잘 쓰면서 공격적인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 공격수가 한 명 빠졌다고 해서 수원 삼성을 공략하는 데 크게 어려움을 느낄 것 같지는 않은 경기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VIP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광주FC 대 강원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주는 올 시즌 파이널 A는 확정이다. 하지만 전 구단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것은 실패했는데 강원에게 올 시즌 두 번 모두 무승부에 그쳤다. 강원의 완강한 수비에 고전하는 흐름이었는데 전북과의 홈 경기에서도 상대의 실리적인 운영에 0대1로 패하는 등 수비와 역습을 무기로 하는 팀들에게는 생각보다 고전하는 양상이다. 이어서 강원은 최근 페이스는 제법 괜찮다. 실점을 원천봉쇄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대량 실점은 내주지 않고 김대원을 이용해서 동점 내지는 역전을 노리는 편이다. 실제로 이 방식으로 포항과 인천, 전북을 상대로 승점 5점을 따내는 등 강호들을 상대로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보다 강원이 광주를 잘 상대하는 모습이었으며 광주도 생각보다는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팀이기는 고전하는 모습이다. 강원이 최근 김대원의 활약으로 강호들을 잘 상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강원도 현재 빈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광주가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언더 또는 광주FC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대전시티즌 대 제주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은 파이널 A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사라졌다. 다만 확률은 낮아도 강등이라는 경우의 수는 남아있기에 제주를 상대로 전력을 다해야 할 이유는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감독도 선수단의 정신을 다잡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이어서 제주는 정조국 감독도 제주의 반전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부상에서 막 돌아온 조나탄까지 꺼내들었지만 남기일 감독 시절부터 지적이 되었던 문제인 공격에서의 세부 전술이 단기간에 개선되지는 않는 모습이다. 일단 제주의 원정 페이스가 시즌 초중반과는 다르게 매우 부진한 흐름이긴 하다. 물론 대전의 수비 집중력은 여전히 문제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제주의 공격 세부 전술은 전임 감독 시절부터 기복이 심했던 것이 사실인데 대전이 이번 경기 화력을 집중해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VIP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